여러분,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65세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연금을 얼마 받는지부터 정부 발표 기준 그대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받으시는 1961년생 분들, 예전에 탈락 경험 있던 분들,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넘겼던 분들, 이번엔 좀 달라진다더라 말만 들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 중간에 끄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받느냐가 달라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65세라도 누군가는 전액 그대로, 누군가는 꽤 줄어서, 누군가는 작년보다 더 늘어서 받게 됩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오늘 영상에서 숫자나 안 틀리고 정부 기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2026년 기초연금 금액,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 이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선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월급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월급하고는 다릅니다. 이 기준선이 2025년에 비해서 올라가면서 기초연금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6년 정부 발표 기준 실제 지급 금액은 이렇습니다. 단독 가구 34만 9,706원, 부부 가구 55만 9,520원. 이 금액은 2026년 1월 25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전년 대비로는 인상률이 약 2.1%입니다. 이번에는 소득인정액인데요.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이란 국민연금만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보는 제도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여부는 이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중 소득평가액에는 다음 소득들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 기타소득,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반영 시점도 중요합니다. 2025년에 이자가 발생했다면 월 4만원은 정액으로 공제해주고요. 2026년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이자가 발생하면 다음해 4월부터 반영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은 먼저 공제한 뒤에 남은 금액을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먼저 도시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는데요.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음 금액을 제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는 8,500만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원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재산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인정소득이 되고요. 즉 재산이 많아도 공제 후 금액에만 연 4% 환산율을 적용해서 매달 소득처럼 더해집니다. 금융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 2천만원까지 먼저 공제됩니다. 즉 2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만 계산됩니다. 자동차 기준은 꼭 아셔야 합니다. 생계형 차량,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고요. 재산 환산율 연 4%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이나 최근 연식의 고급 승용차, 업무용, 영업용이 아닌 고급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서 재산으로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그럼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 등의 부채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 항목으로 반영돼서 전부 빼줍니다. 즉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인 경우는 공제 없이 받는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에서는 그만큼 올라가니까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국민연금 52만 5천 원 초과분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되고요. 부부는 여기에서 다시 20% 부부 감액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그만큼 깎이는 거죠. 국민연금 때문에 깎이는 금액은 조만간에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또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올라갑니다. 2024년에 단독가구 기준으로 213만원, 2025년에는 약 228만원, 2026년에는 약 247만원. 보시는 것처럼 3년 동안 34만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이 34만원은 재산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 정도 기준이 완화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하지만 자동 재심사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유 불문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직접 방문 접수해 줍니다. 신청 시기는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2026년에는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므로 신규 신청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생이라면 1월부터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7가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이렇게 계산되지 않은 돈이 정말 많습니다.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이어서 시청하셔요. 지금까지 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